1. 직권의 변동. 첫 번째, 판구조론의 정립.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1.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탐사기술의 발전이 판구조론 정립에 이바지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도입물은 보겠습니다. 판구조론이 등장하기 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고온의 지구가 식으면서 수축해서 산맥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맥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고온의 지구가 식으면서 수축해서 산맥들이 만들어졌다면 지구상의 산맥들은 균일하게 분포해야 하겠죠. 하지만 실제 지구 표면에서 산맥들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구상의 습곡은 판경계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에 주로 분포하죠. 또 습곡 중에 습곡축이 거의 수평으로 누워있는 횡화 습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곡의 존재는 이 습곡 구조가 외부로부터의 힘을 받아 변형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 도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백앤원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이 유사한 것을 보고 두 대륙이 원래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앤원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서 과거에 하나로 모여있던 대륙이 분리되고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백앤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때 내세운 첫 번째 증거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앤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두 번째 증거는 현재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들을 하나로 모으면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인도 대륙에서는 고생대 말 빙하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그 까닭은 인도 대륙이 과거에 남극 대륙 주변에 고위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앤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세 번째 증거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 대륙에 존재하는 칼레도니아 산맥은 그 형성된 시기와 그리고 그 방향성이 거의 일치합니다. 백앤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의 네 번째 증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분포입니다. 현재 넓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화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그림에 보이는 글로섭테리스와 메소사우루스입니다. 글로섭테리스는 양치식물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이동할 수가 없죠. 그리고 메소사우루스도 주로 담수에 서식했던 파충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수에 서식하는 파충류였다는 것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대륙이동설은 발표 당시에 매우 파격적인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앤너가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백앤너는 대륙이동의 원동력을 태양과 달의 인력과 그리고 원심력의 영향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산 결과 그 힘의 크기는 대륙을 이동시키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었습니다. Earthquakes, volcanic eruptions, even tsunamis, and some people are worried that these represent signs or omens. These kinds of events are natural for our planet, and they are the result of these plate tectonic motions. 지구가 살아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게너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beiden Kontinente jetzt zusammenschiebt, erkennt man sehr gut, dass sie ein großes Landgebilde.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Das ist aber eine Beobachtung, die andere Wissenschaftler vor ihm auch schon gemacht haben. Er hat sich aber außerdem mit paläontologischen Fragen befasst und hat festgestellt, dass es sowohl paläontologisch als auch geologisch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n beiden Küsten gibt. 베게너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Wegener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방금 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당시 주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게너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린란드로 3번이나 탐험을 떠났었고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탐험 때 조난을 당해서 행방불명으로 사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게너가 죽기 1년 전 1929년에 영국의 지질학자 홈스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생성되는 열로 멘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멘틀 위에 떠있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했습니다. 멘틀 대류설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바다가 생성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두꺼운 산맥이 형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은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론이었지만 당시의 탐사 기술로는 멘틀의 대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멘틀 대류를 뒷받침하는 관측 자료들이 나오고 멘틀 대류설은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판구조론으로 정립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앞서갔던 대륙이동설과 멘틀 대류설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었죠. 남아메리카 대륙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 서쪽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빙하의 흔적,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리고 화석 분포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베게너가 홈스의 멘트 대류설을 조금 더 먼저 알았다면 대륙 이동설을 어떻게 설명하였을지 생각해 보자. 멘틀이 대류하면서 멘틀 위에 떠 있는 대륙이 이동을 한다라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